크게 이제 기존 농정 추진 체계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추진 체계의 방향,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제안, 그리고 좀 별도로 이제 통일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기존의 농정 추진의 농정의 이슈들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끌고 와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 추진 체계의 이제 첫 번째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변화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우리 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차이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농민의 농업에서 이제 국민의 농업으로 가는 어떤 농업의 비전이 확장되면서 정리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향식 설계주의라고 또 하고 수직적 통치구조, 거버먼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농식품부가 만드는 예산 편성 및 배정 권한을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대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새로운 농정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국민농업이라고 하는 어떤 큰 공동의 비전을 확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각자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수평적으로 연대시키는 것이 이제 방향으로 이제 추진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앙농정의 체계는 그러니까 중앙농정 자체가 해야 될 업무에 집중하면 지방농정은 중앙농정의 집행과 지방농정을 분리시켜주고 지방농정 활성을 위한 포괄지원금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농지 기획 조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민간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민간 역량은 저희들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농민 혹은 농민 단체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농협의 역량과 농협의 이제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대신 책임도 같이 묻는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농민들은 단순하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의성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협은 지역 농협의 장점과 연합회를 통한 시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들을 도입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핵심 제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농어촌식품기본법,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식생활 교육, 그리고 이제 식품 안전 관리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식품 산업에서 식품으로 확대돼야 되겠다. 다음은 이제 민간 역량을 결합시키는 방법인데요. 농업계 자체가 자체적인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아주 강력한 이런 농정에 대한 자문과 그리고 이제 그 구조 자체가 단순하게 농업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냥 바라보고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 농민들의 모임들이 직접 이 정책을 짜고 사업을 집행하고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거는 2013년도에 농업회의소 법을 만들어내고 2015년도에 농업회의소 전국 농업회의소를 이제 이렇게 출범시켜서 현재 있는 농정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이제 역할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을 로드맵으로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농협의 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농협의 제도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조합원과 일선조합에 힘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농협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중앙 단위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법에서 빠져있던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다양한 상향식 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면 지배구조 정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거나 이제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식품 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전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농정 분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게 이제 식품안전관리청이 이제 좀 신설이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농업 R&D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현재 이제 농업과학기술위원회로 이게 그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R&D 계획과 농가위가 수행하는 R&D 계획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렇게 이 연구가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우선은 농가위로 중장기 농업 R&D의 계획을 묶어내고 그리고 중간 점검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한 평가해주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개로 나눠지면서 기초 응용 산업화 연구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중앙 지방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응용 연구는 공공재로서 국가 및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산업화학원 개발 연구는 민간 산업체 및 현장 종사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평가가 엄정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으로 R&D 자금을 넣고는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이렇게 농민들에게 잘 안 와닿고 있는데 이 구조를 정비해야 되고요. 이 원칙 하에서 농촌진흥청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런 농기평 등등도 이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 이슈를 이제 정부 중심의 수직적 체계로 만들고 새로운 농정 이슈들을 기존에 있는 데다가 계속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에 농지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다양한 부수 이슈들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거는 농촌개발이라는 거는 토목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붙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인측정한 배분들이 지금까지의 문제였다면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어촌 공사의 농촌 개발 업무는 좀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데 이 민간 위탁은 전문기관의 결합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내수와 관련된 기능들은 농협이 이 내수를 위한 충분한 역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서 이행기간을 두면서 농협으로 이관시켜주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제 수출에 이제 주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서 체계를 바꿔줘야 이렇게 그 전문성들도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먼 얘기고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의 얘기기도 한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식량 주권을 발전시키는 남북 공동 식량 계획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한의 쌀, 북한의 잡곡 뭐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많은 긴 기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 기간이 걸릴 동안 신뢰가 이제 충분히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 특성에 맞는 단계별 민간 협력 방식을 혼합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북한을 개발한다는 북한과 함께 간다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이웃 국가에 대한 ODA를 함께 한다는 것까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 들어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 재원이 들어오지만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민간단체의 사업 주도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런 개발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정제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주어야 효과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걸 그냥 허트 가지고 주는 남북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 모범 사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수의 거점 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그 성과와 모범 사례가 이제 확산돼서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군단 이상의 지역을 농업협력 개발협력 단위로 설정하고 초기 선정 기준은 상황, 지대별 특징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통일분과에서의 논의는 동북권에는 금강산, 서북권에는 개성 지역에 두 가지 거점을 먼저 세워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유해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의 박성재입니다. 농정추진체계, 이 원고를 읽으면서 농정추진체계의 개념과 정책과 이게 상당히 좀 혼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체계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농정추진체계라 하면은 이제 농정기관들,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들이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는 어떻게 뒷받침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예,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농정추진체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농식품부가 전체의 총괄 담당하는 이런 기구도 있죠. 사실 국회는 이제 법과 관련돼 있고요. 위에 총리실이 있지만 사실 총리실은 농정추진 담당 기구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제 그 외청들을 두 개 청을 가지고 있고 직접 기관으로 이제 검역공사본부단지 품질관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계기관이라 해가지고 이제 농어촌공사, 이통공사, 독립적인 법인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관계기관들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농정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는 협동조합들 중앙회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협동조합을 갖다가 민간으로 보지 않고 공공기관으로 사실 정책의 일부를 갖다가 대신 아까 위탁한다는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이게 농정추진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위탁한 민간기관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추진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관계, 여기에 이제 수직적 관계가 될 거고 이제 이런 기관들의 아래 기관들과 수평적 관계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그 모두에 보면은 이제 발제자 논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농경을 보지 않는다. 이런 체계 가지고 볼 때 새로운 농업 이슈가 나와도 이걸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더라 하더라도 이게 추진체계하고 어떻게 연결시켰고 이 문제에 답을 풀 것인가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보입니다. 다음에 수평적 파트너십이 약하다. 여전히 이제 아래 상명 하달 시기를 숙지 독촉에 여전하다 이런 것을 진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제 대안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통해서 통합동 농정 추진 체계로 가고 민간 농정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대안으로 이제 식품 발전의 설치, 5년 단위 예산 푸드 프로그램, 농업에서 법제화, 농협제도 정비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이런 이슈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사실 식품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농정을 총책임지는 농식품부 갖고 안 되니까 그 위로 올려버리는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이게 어떤 권력을 재편하는 이런 것까지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역량이라든지 수평적 파트너십이나 이런 쪽에서 농업의소를 강력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역할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식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을 보는데 사실 이제 저는 추진 체계를 평가하려고 관점은 이런 네 가지 정도 관점을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농정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여부. 즉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걸 구분해 주고 주겠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해야 할 부분 중에서 빠진 분야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있더라도 부족한 분야,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잉 영향을 하는가, 이런 기준이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기구, 현장과 기획기능이 있는데 요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라든지 효과, 능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정 이미 만들어진 기구 간의 협력과 공조가 있는데 이건 수직적 수평적 역할이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협력 또는 결합되어 있는가 이걸 판단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와 민간 자체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협력 관계인지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관계인지 하는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발제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농협 제도를 재정비하는 건 상당한 많은 부분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걸 장기 정책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을 정책 추진 기관으로서 여전히 중요시하고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면서 나갈 것이 하는 문제. 그 점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음에 농촌 정책 집행기관은 농고에서는 들어다 나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농어촌 공사를 좀 기능을 재편하는 식으로 아니면 사업을 딴 데 민간한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보완이 됐습니다만 정책 집행기관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강하고 뭐라는 것이 내용이 불분명해서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통일농업은 정책의 내용인 것인지 추진 체계상 얘기인 것인지 불분명해 보여서요. 지금 설명드려도 여전히 정책 내용이지 추진 체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추진 체계로 잡으려면 농식품반의 통일농업을 담당하는 어떤 관하든지 국을 재편한다든지 이런 또는 다른 기로 만든다든지 했으면 더 일관성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농정 분야와 담당기관, 농정 분야인에 불구하고 기관이 불충분한 데가 어딘가 보니까 사실 우리 중앙농정기구가 현장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대부분의 농정을 위탁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중앙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역할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 이게 잘 조정이나 협력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같으면 지방 농정국이 있고 미국 같으면 이제 FSA나 RDA가 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연방 정책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으면 직불청 같은 게 직접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직불제도 전부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중앙농정이 뜻이 제대로 현장에 실천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농정기구를 지방까지 내버리는 문제는 어떤가 하는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새로운 국토나 생태관리 이 기구가 우리는 부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진적으로 이 대한농지서 주요 세션이 지속가능한 농정인데요. 그러려고 그러면 국토자원관리, 농촌자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이 정부 기능이 있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제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기구와 지방기구 역할 분담관계 보면 지자체가 상당히 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맨날 많이 하는데 요 능력을 어떻게 함양시켜 줄 것인가. 김기태 소장은 지방으로 일을 많이 줘버리자, 포괄보되고 많이 해가 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갖고 될 것인가 하는 쪽에서 그에 보완한다고 그러면 지역 간 경쟁 체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복지원 이건 지금 사무실과 관련해 가지고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농촌 정책을 농식품부가 한다 하는 이런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이 역할이 되면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또는 직영부가 식품이라든지 농촌에 자기들 역할을 안 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무질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 항상 그래요. 물론 그쪽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다 알아서 합시는데 중요한 정책을 정부 정책을 이쪽에서 학교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시키는 대안이 좀 필요하다 싶어지고요. 농정기구 간 협력과 공조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옆에 기구간 지자체도 그렇고 이 농정 관련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지 않은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기관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게 협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걸 명시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가능한 법규화시켜서 이렇게 모니터링 되고 평가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정부와 민간 협력 격치는 앞에 김기태 소장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는 민간을 믿는 과감한 태도로 이렇게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한농정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계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항상 이렇게 의제들이 많이 제출이 돼 있고 다시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은 문제의식이 얼마나 좀 발전됐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계가 좀 더 힘을 모아서 차기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시급하게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논의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으로 가자 이런 부분하고 농업 분야 R&D 체제 개편 추진 전략을 이제 좀 제대로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경쟁이 많이 격화가 되면서 R&D가 상당한 성장 동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존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제시가 돼야 되겠다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농정 추진 체계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이런 개편이란 역할 분담 방안 이것을 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통일농업 이거는 사실 섹션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농정 추진 체계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MB 정부 들어서 이제 통일농업이나 남북이 함께하는 농업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가는 통일농업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농업 생산력으로 북한을 어떻게 좀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일관적인 통일농업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당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력을 봤을 때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런 석유 의존형 농업이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산림 녹화라든지 이런 자연 생태 복원이 함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쌀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농자재 기술 지원이 좀 절실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교류 활동을 통한 농업 기술 지원이라든지 유전자원 보존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문제겠지만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농협법 문제는 신경분리가 됐습니다만 이제 적용 단계 아니면 실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또 어떻게 바꾸자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조합원들이 너무 많이 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조합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제도를 좀 개편하는 것들, 그리고 민간 차원의 농업개혁 교육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조합원의 이 참여도와 이런 분화된 조합원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질적인 조합 비리 척결이라든지 운영 공개를 통한 이런 민주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지난번 신경분리 과정에서 이제 3년간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역의 상호금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자금의 운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연합회 조기 출범을 통해서 협동조합 금융체제를 좀 내실화해서 조합의 금융이 우선이 되고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일반 금융 이것을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간 협치와 관련해서 이제 발제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낮아진 농업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치 농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이름을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뭐 농업농원촌 식품발전위원회라든지 대통령 직속에 둬서 미국의 판빌처럼 장기적인 정책 전망이 좀 가능하고 농가들도 한 5년 단위의 농정을 계획할 수 있는 이런 협치 농정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회의소라는 건 이것은 사실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농업 분야가 이제 뭐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이런 민간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하는 것이 이런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협의체,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협치농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농특위를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제도적인 행정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위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산, 장기적인 핵심 예산에 대한 합의, 농정의 방향에 대한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시군 단위의 농업 발전 계획 수립을 좀 의무화함으로써 시군 단위와 중앙이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시군 단위의 농업 발전 계획에 의해서 또 중앙 단위에서 지원이 또 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직이나 사업 이런 부분은 R&D 체제 개편의 성패가 가능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흥청은 핵심 기초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진흥청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민간에 위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변화된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뭐 체제 효과적인 전파를 위한 체제 구축으로 이제 방송이라든지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그래서 중앙 단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선 현장의 농민들까지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신속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상당히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